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를 좀 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지닌 지능의 원리를 찾고 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경우에는 새의 날개짓을 통해서 양력의 원리를 찾았고 이를 공학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비행기입니다.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지를 새의 날개짓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었고 양력을 이용해서 새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늘을 나는 기계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지능을 기초로 해서 뇌의 신경망 구조를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지 등의 원리를 파악하면서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내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은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고 구분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인공지능을 목표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는 방법과 인공지능을 범위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또는 인공지능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목표에 따라서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과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의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즉,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어떤 설계자에 의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구분법은 기계가 지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약한 인공지능과 기계가 실제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는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인 ANI와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인 AGI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강하고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으로 갈수록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미래의 인간의 형체를 한 로봇에 가까운 것이고 약하고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에 해당할수록 우리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로봇이나 블레이드 러너, 터미네이터, 엑스마키나 등에 나오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화들은 인간인 듯 인간이 아닌 형체의 기계들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나타내주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영화에 등장하는 기계들이 바로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시리나 IBM의 왓슨,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알파고와 같은 제품들은 모두 약한 지능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처럼 작업을 수행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만약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아마도 진짜 영화에 등장하는 터미네이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약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 번역 서비스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이미지나 영상인식 분야에서 놀라운 수준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범위가 넓고 범용성이 강할수록
강한 인공지능이 되고 범위가 좁고 특정 목적을 위한 하나 이상의 AI 기술이 적용이 될수록 약한 인공지능이 됩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할 때는 인공지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용어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들까지 모두 알 필요성은 없지만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련의 기술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인 딥러닝은 머신러닝이 보다 진보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계학습의 방법 중에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한 것을 뜻하는데 딥러닝은 인간의 뇌처럼 만든 복잡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러닝에도 다양한 방식의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의 분석에 특화된 컨볼루션 신경망인 CNN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순환신경망 RNN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빅데이터 기술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인 머신러닝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을 해오다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의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식, 예측, 수행이 바로 그것인데요. 인식은 AI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음성 인식을 통한 행동 수행을 뜻합니다.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듀플렉스, 애플의 시리와 같은 AI 비서가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예측은 AI의 핵심 기능인데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향후 결과값을 도출을 하거나 고객의 선호도 등을 예측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해서 선호를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구글의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의 추천 영상,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 등에서 비슷한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알고리즘 등이 예측 기술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업무의 자동화부터 요리나 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에 사용이 되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제조업의 생산 라인뿐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에서 요리를 하고 커피를 내리는 로봇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재고 관리를 하는 로봇,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AI 챗봇 등이 대표적인 수행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부각이 된 시점은 2016년도 알파고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인공지능을 탑재한 알파고가 인간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란듯이 알파고가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앞으로 미래는 인공지능의 시대다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1950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영국의 천재 수학자인 앨런 튜링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튜링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튜링 테스트는 사람이 컴퓨터로 채팅을 하는 동안에 채팅 상대가 사람인지 아니면 컴퓨터인지를 알아맞혀보는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면 그것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진정한 인공지능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인공지능 개념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공지능의 개척자라고 불리우는 분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존 매카시 교수입니다. 그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에서 열린 학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하였고 인공지능의 기본 컴퓨터 언어인 리스프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은 앨런 튜링과 존 매커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잠시 침체기를 겪고 이후 여러 학자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21세기에는 4차 산업혁명기이기도 하고 인공지능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흐름은 크게 인공신경망을 시작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두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의 연결 형태를 모방한 모델을 뜻합니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것을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모델링한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머신러닝은 단어 자체에서도 유추를 할 수 있듯이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를 줘서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는 분야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경험 전달을 하면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학생이 곧 컴퓨터가 되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 기반을 둔 머신러닝 기술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딥러닝을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이 되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으로서 바로 딥러닝 기술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딥러닝의 핵심은 분류를 통한 예측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을 해서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나누게 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지도학습은 컴퓨터에 먼저 정보를 가르치는 방식을 뜻하고 비지도학습은 배움의 과정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이라고 불리우는 기계학습은 지도학습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컴퓨터가 구분을 하게 만들려면 지도학습은 이 사진은 고양이다 라고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비지도학습은 이러한 배움의 과정이 없이 컴퓨터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계학습 방법에서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중요했지만 딥러닝은 데이터의 특징을 사람이 미리 알려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그저 많은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사라고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950년대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를 시작으로 1956년 존 매커시 교수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하였고 1959년 아서 사무엘은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대중화를 시켰으며 최초의 자기학습 프로그램인 체커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IBM사에서 개발한 컴퓨터이자 체스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였고 2006년에는 딥러닝 기술의 아버지라 칭하는 제프리 힌튼 교수에 의해서 딥러닝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 미국의 제퍼디 퀴즈쇼에 참가를 해서 퀴즈의 달인들과 대결을 펼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2016년도에는 구글의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바둑 챔피언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쟁취를 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타임라인의 순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인공지능은 지금도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서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그 기술력은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고도화를 이루게 된 배경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진보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높은 활용도는 사람들과 사물들이 생성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CPU와 GPU와 같은 컴퓨팅 성능이 향상을 이루게 되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같은 모델의 정교화를 가속화를 시켰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것은 사물 인터넷과 통신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기술들을 이용을 하게 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담당을 하게 되므로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응용 분야를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시스템, 자연어 처리, 데이터 마이닝, 음성 인식, 컴퓨터 비전, 지능 로봇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체계화해서 시스템화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책이 필요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해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사람의 언어를 인공지능이 해석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데이터 마이닝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캐내는 걸 말하는데 암호화폐와 같은 것들도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을 해서 채굴을 하게 됩니다. 음성 인식은 사람의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컴퓨터 비전은 기계의 시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디지털 영상을 처리를 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을 해서 컴퓨터가 그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능 로봇은 로봇에 관련된 기술 분야를 뜻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간이 해야 할 영역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이 서빙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제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들 중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들이 모두 지능 로봇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품의 분량을 체크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계산을 고객이 직접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서는 AI가 CCTV 등을 통해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방범 활동을 CCTV가 분석을 해서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는 챗봇이나 음성봇을 통해서 고객을 응대할 수도 있고 영어 회화를 하는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분야와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분야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과 관련된 AI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 분야 그리고 로봇이나 가전 분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한 시장을 음성 AI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음성 AI 시장은 스마트 스피커 등에서 내린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기기가 제어를 해서 음악이나 검색 또는 쇼핑 등에 활용하는 시장을 뜻합니다. 음성 인식은 다양한 기반 기술에 의해서 구현이 되지만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 중에서 하나인 딥러닝 기술에 힘입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통한 음성 AI 시장의 가치사슬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로 이어지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기반 기술로는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기업들은 구축을 하게 되는데 주요 플랫폼들은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콘타나, 애플의 시리, IBM의 왓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AI 비서 서비스의 형태로 활용이 되는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제품들에 적용을 해서 자체 제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솔루션을 라이센스 형태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성 AI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들은 스마트 스피커의 대중화로 인해서 그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스마트 스피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그리고 커넥티드 카 등과 같은 자동차 분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음성인식 AI를 이용하는 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기기 조작 이외에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인터넷 검색, 온라인 쇼핑 등의 영역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음성 인식과 관련된 기반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하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브랜드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 기업들의 음성 AI 플랫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음성 에이전트인 AI 비서 플랫폼을 출시를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AI 스피커를 자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제휴 등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음성 AI 플랫폼을 출시한 것은 애플인데, 애플은 2011년도에 시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이폰 4S에 탑재를 해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시리와 연동된 AI 스피커로는 홈팟과 홈팟 미니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는 2014년도에 출시한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에 탑재된 음성인식 AI 브랜드입니다. 사용자의 음성을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주요 AI 스피커로는 에코 시리즈가 있습니다. 전통적 PC 강자인 MS는 코타나라고 하는 음성인식 AI 비서 서비스를 개발을 하였고, 이것을 하마카돈이라고 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마카돈이 개발한 AI 스피커에 탑재가 되어서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2016년도에 아마존의 에코에 대항을 해서 자사의 음성 AI 플랫폼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구글 홈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구글 홈은 구글 캘린더, 플레이 뮤직, 유튜브 등과 구글 서비스와 연동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스마트 홈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음성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 제품에 탑재를 하고 스마트 스피커를 필두로 대중화에 나서면서 스마트 TV나 스마트 홈, 그리고 자동차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독자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게 되고,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